2020년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덥고 이래가지고 집에 왔더만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놓고 찬 공기가 좀 들어가라고 좀 방이 좀 시원해지거든. 방에 들어가려고 바깥에 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침 목장 우유라고 이걸 요즘 내가 좀 잘 마십니다. 아침 목장 우유 선전하는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내가 술은 아예 한 방울도 안 마시니까 1년에 한 코프 정도 마시나 모르겠네요. 술은 거의 안 마시고 또 기타 다른 음료수도 내가 좀 잘 안 마시고 우유를 이렇게 잘 마십니다. 그래서 물이 제일 좋지만은 물 다음으로는 내가 우유를 잘 마셔요. 우유가 내한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화도 잘 되고 소화야 우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죠. 150% 됩니다. 근데 이게 우유 마시고 속이 안 좋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유가 이게 900리터인가? 이게 몇 리터고? 아, 900리터 맞아. 900리터인데 보통 저 정도 같으면은 2,700원, 800원 요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침 목장 우유는 이상하게 싸더라고요. 왜 그래서 가격 차이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걸 잘 마십니다. 같은 900리터인데 한 700원 정도, 한 800원 정도 싸니까 편의점에서 사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편의점에 이런 게 없어요. 잘 마십니다. 마시니까 참 우유를 물 마시듯이 마시나. 목마를 때는 이제 내 집에서는 우유를 이렇게 900리터라 단숨에 들어 마십니다. 이게 한 시간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단숨에 마셔요. 내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쉬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3일인데 내가 이제 워낙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 인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싶거든. 그걸 뭐라 그러나? 그 도통이라 그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도통이거든.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전부 다 아는 거. 이 세상에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것을 싹 다 아는 거 말이야. 그걸 도통했다 그러죠. 근데 나 도통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면서도 그렇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싹 다 알고 싶은 이런 욕망이 언제나 있다고.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김정민 박사님께서 이제 나이는 원래 48이죠. 1973년생이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보고는 17살 차이 나거든요. 17살 차이 나요. 그런데 내가 17살 많고 그분은 내보다 17살 적어요. 그러나 나이 많다, 나이 적다 하는 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적은 사람한테 대가리 숙여가지고 배워야 될 것도 있고, 그래요. 나이 적다 해가지고 뭐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 배울 수 있으면 당연하게 이제 머리 숙여가지고 배워야 되고. 근데 하여튼 간에 그 김정민 박사님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이분이 말을 한번 그 내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말이야, 그 유튜브를 아예 막 볼 생각이 없더라고. 그 뭐냐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말이야, 허경영 씨라고 부르더라고. 자기는 뭐 그냥 뭐 여사로 하는 말이지. 그러나 내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그 무례하고 말이야, 예의가 없는 그런 발언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그 무슨 말을 시버리든지 간에 말이야, 뭘 하든지 간에 아예 무시해버렸거든. 듣질 않았다고. 뭐 그랬는데 이제 한 3년 지났지. 3년 지나고 이제 원래 몇 월 달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 그 김정민 박사님의 그 유튜브를 또 이제 한번 또 뭐 사람 마음이 또 시간이 지나면 풀리잖아요. 풀리지. 그러니까 참 허경영 씨라 부른 데 대해서 내가 그냥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말이야. 그 내가 상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한 3년 지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는 걸 내가 또 듣게 됐어요.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을 이분은 모르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상당히 이분한테 내가 배울 게 많더라고. 그 사람이 아는 게 많고, 특히 내같이 이제 이렇게 법문무량 서원학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홍서원에 있는 말인데, 법문이 한량없이 많지만은 반드시 다 배우겠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라면 좀 그렇고, 인류 역사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현상계에 나타나는 그 이치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나로 하여금 만족을 시켜요. 만족을 시킨다기보다도 일단 들으면은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사가 뭐냐 하니까 인류 역사 아닙니까? 인류 역사. 그리고 이제 존재하는 그 의미, 존재의 의미, 이게 내가 아주 알고 싶죠. 이 모든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그 의미,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세계사를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만 사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보면은 미국이 있고 말이야.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 또 일본도 나 아직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근데 이분이 딱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시진핑이, 중국의 시진핑이, 그리고 일본의 아베, 미국의 이제 트럼프, 이런 사람의 대가리 속에 딱 들어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환하게 정세를 읽어요. 그리고 배울 점이 많고,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보통 강의라면 3시간을 해요. 금요일 날 3시간, 토요일 3시간, 일요일 3시간, 9시간인데 거의 다 들어요. 그런데 그게 또 저녁 시간이니까 듣다가 자요. 듣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보기가 되니까 그 다음날 또 지나면 다시 보게 되니까 또 듣고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2번 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직 한 번도 다 안 보는 것 완전하게는 안 봤지만 뜨문뜨문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그 유튜브를 하시는데 영양가가 있고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그 들어볼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젊으신 분이 많이 알고 그래서 그 33개 나라를 이렇게 직접 갔다고 하니까 3살 때 벌써 뭐 중동에 갔다 하더라고. 이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3살 때부터 이제 아버님을 따라서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인가 뭐 그런 데를 가고 하여튼 간에 뭐 일본에서도 신문 배달도 하고 연세대학교 나왔지 아마. 그리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안 있었어요. 한 10년인가 있었나? 외지에서 지금 48인데 외지에서 30년 이상을 있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간에 그리고 인류 역사, 고대사에 대해서 이분이 또 해박하고 그리고 어제 내가 막 자다가 귀가 번쩍 뜨이던데 이분이 저기 강상훈 박사님 강의하는 데 가서 들었다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강상훈 박사님이 이제 모든 서양의 영어의 근원은 라틴어고 라틴어의 근원은 산스크리트고 산스크리트의 그 근원은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 전라도 우리게 이제 팔도 우리나라 팔도 사투리가 결국 산스크리트의 그 근원이다. 이제 그렇게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강상훈 박사한테 그 문의를 했다 하더라고. 뭐 내가 동쪽으로 간다 이것을 산스크리트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단어를 생각하지 말고 문장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상당히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박윤수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데 박윤수 선생님은 스승이 6분이잖아요. 자기 강상훈 박사님은 그 스승님 중에 한 분이고 이제 그 박윤수 선생님은 이제 우리 미국에 아메리카에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박윤수 선생님도 그럼 뭐 황당무계한 발언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시간이 되면은 김정민 박사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온 그 모든 그 과정을 다 내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박윤수 선생님이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한 내역을 다 알고 싶고, 또 기타 모든 사람들의 내역을 다 알고 싶어서 결국 가서는 인류 역사가 총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이걸 알고 싶다고요. 물론 뭐 총재님 말씀을 또 근원도 해야 되죠. 허경영 총재님 말씀. 아직까지 뭐 계속 듣고만 있는 입장이고 확실히 어떻다는 것은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분이 뭐 내가 아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내가 이제 알고 싶어하는 거 굉장히 많죠. 앞으로 인류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언제쯤 되는가, 뭐 이런 거는 허경영 총재님 말씀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문제가 또 다 틀리죠. 하여튼 간에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 그분의 그 강의가 상당히 그 영양가가 있어서 듣고는 있습니다. 어제 말고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저녁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비해서 이 젊은 사람은 쉽게 어떻게 보면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민주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물론 뭐 자기가 한 그 내용이 12번이나 폭파됐다 이러더라고. 12번 폭파됐다는 말이 뭔가 하니까 자기가 동영상 찍어 놓은 것이 아마 그 일반인들이 볼 수 없도록 이제 삭제 처리, 강제로 삭제 처리한 것을 폭파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12번이나 이제 폭파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그렇게 되겠더라고. 어제 아래 내용 이야기한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한동훈 검사인가? 한동훈 검사지. 검사장인데 지금 법무연수원에 연수원장으로 가 있고, 윤석열 밑에 있다가 부산 부산지검에 차장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법무연수원으로 간 검사장급인데, 그분이 검언유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좀 부장검사한테 이렇게 좀 부장검사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었잖아요. 휴대폰 관계로. 그래, 그것을 검언유착으로 안 보더라고, 그분은. 그러니까 항상 보는 시야가 상당히 깊어요. 보면 이제 한동훈 검사가, 우리나라 마약, 마약, 해가지고 언론 보도는 많이 나니까, 마약을 해가지고 재벌 2세, 3세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 보도가 나는 거니까, 이거는 신문에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좀 추적을 좀 하니까, 그 마약이 또 일반 마약이 아니고 북한 마약이라더라고. 그런 거하고 이제 연관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던데, 와, 나는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발설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좀 그러는데, 그분은 전혀 겁이 없어요. 참 대단합니다. 젊은 분이죠. 참 대단합니다. 지금 그런 용기도 있고 그런 걸 밝히는데, 야, 그리고 그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고 하여튼 해박하고 들어볼 만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키신저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이 영원히 이제 6.25 때 우리를 도와준 우방이다 해가지고 늘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잘 지낸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우리하고 간에 붙었다가 또 북한에 김정은이 하고 이제 붙을 수도 있다 이러더라고. 썰게 붙을 수도 있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못하냐 말이야.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가지고 저 북으로 간다 이 말이야.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해가지고 북으로 갔다 하더라고. 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참. 이야, 참, 그래서 참 보는 안목인데 참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의 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인재는 여러분이 계시죠. 정말 중학교 시절인가 그때 참 학교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말이야, 공장에서 엄청 힘든 작업을 하면서 고학을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참 그 사람이 하루에 일당이 600원인가 그래 받았을 때에 아이스크림이 하나 100원인데 그것을 이제 착취당한 거지, 갈취당한 그런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런 세계를 잘 알죠. 내가 지금도 그런 비슷한데,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내가 많이 지금 잘 아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100원을 갈취당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로 이제 엮여 갔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하게 공부를 했었죠. 이재명 경남도지사. 그러니까 그분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나흘간 중에서 3일은 법원 문제로 쫓겨다녔다고 하니까 그것도 무고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긁어 넘어졌으니 얼마나 그 시달림을 받았겠네요. 참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그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도 계속 법원에 불려다녔으니까 참 지옥이 바로 앞에. 이번에 경기도지사직을 떨가버렸으면은 진짜 35억인가 뭐 40억을 그걸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참. 이재명 도지사가 나이가 몇 살이고 57이잖아요. 1964년생이니까 57이고 내가 65이고 하니까 내보다 8살 적은데 참 8살 적지만은 그 고난의 길을 겪어온 걸 보니까 참 진짜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참 인재라고 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기표 선생님 이런 분도 인재예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세계 황제가 되시고 나면은 이제 외교권하고 국방과 외교권만 가지고 있고 황제로서 나머지 문제는 이제 수상을 이제 선출해 가지고 수상이 처리를 하는데 수상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장기표 선생님,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씨, 그 다음에 김정민 박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김정민 씨는 아주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재명 씨도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난관을 극복해 오고 있고, 또 장기표 선생님은 한평생 이렇게 징역 생활도 많이 했지. 한 1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지만은 누가 그 사람을 전과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워낙 그분은 제야의 어른이다 말이야. 그렇게 하지. 깜빵 생활 10년 했지만은 그렇게는 안 보거든. 모세가 말이야, 사람을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은 살인이잖아. 사람을 죽였지만은 모세를 우리가 평가할 때 살인자 모세 이렇게 안 하잖아. 모세는 물론 하기가 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모세를 광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역사의 이면에 어떤 신의 섭리가 있다면은 거기에 어떤 각본대로 자기가 하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어요. 모세가 이집트에 끌려갔던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신의 택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런 지도자라면은 역사 이면에 그분을 인도하는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자기가 그런 사건은 신이 계획한 일에 자기가 말려 들어간 것이 아닌가, 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여튼 김정민 박사 이야기를 9시간인데 오늘도 듣고 어제도 듣고 계속 들어요. 두 번, 세 번 듣는 게 많아요. 그래도 이제 어제 일요일 말고 토요일 날 저녁에 한 것은 내가 재방송을 못 봤는데 다시 봐야 될 것 같더라고. 가상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놓던데 4차원 세계,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정말 아는 게 많고, 자기 부인도 상당히 젊으신데 아는 게 많고, 서로 이제
잘 호흡이 맞으니까 참 너무 보기 좋고, 정말 참 환상적인 하나의 부부 같더라고요. 환상적인 부부 같더라고요. 정말 좀 앞으로 잘 되기를 내가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속히 장기표 선생님, 또 이재명 도지사, 김정민 박사, 이분은 하루속히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잘 모르지. 지금은 일반 사람들처럼 잘 모르지만은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깨닫기를 내가 축원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내가 볼 때는 인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이 음력으로 무슨 날인지는 모르지만은 저게 달이 떴네, 달이. 달이 떴어요. 달이 저 보름달 비슷한데, 보름달은 아니고 보름달 비슷한데. 저기 달이 떴네, 달이. 저 대추나무 옆으로 달이 떴어요. 다시 내 얼굴. 행설수설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은 이제 좀 풀렸네. 아이고. 내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번에 4.15 총선에 이제 후보로 있으면서 명함을 이제 명함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가게에 들어가서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번 그래 했죠. 그래 하는데 가게에 있는 분한테 이제 전달해가지고 전달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듣는 태도가 좋으면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잘 들어요. 그건 내가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 참. 그래가지고 그 집에 무슨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 가서 마침 내가 필요한 물품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사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뒤에도 가니까 1+1 세일도 하고 이래서 또 가서 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 합시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날짜 잡아가지고 이제 내가 전화를 하니까 마침 또 손님이 와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잊어버리더라고. 나는 나는 아주 정확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시간이 되면 전화 오면은 내가 이제 응할 그건데, 내가 이제 또 전화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할 건가?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아는 또 한 분 지인이 또 있어요. 그분 내보다 나이가 4살 적지. 4살 적은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인가 다니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하고도 이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상당히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서울대학교 79년도인가? 그때 서울대학교에 무슨 과냐? 물리학과인가? 거기 가셨다가
한 몇 달 다니 보니까 자기 적성에 좀 안 맞았던가 봐. 그래 이제 치워버리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사회학과가 자기한테 맞았던가 봐. 그래 또 사회학과에 또 다녔었다고.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2번 합격하신 분인데 내하고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볼까 뭐 아마 할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가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 2분은 이제 만나면 내가 뭐 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럼 나는 그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가 무슨 말 할 건가? 뭐 똑같아요. 2분이 뭐 만나기는 따로따로 만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는 이야기는 거의 같아요. 뭐 같은 것은 뭐냐. 그 참 내가 중학교 시절에 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하나의 습관이 책을 읽는 거고 참 인격의 완성이랄까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걸 배웠지. 배워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크죠.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한 번 좀 뜸했는데 한 20년간 지금 약 한 20년간 못 만나고 있는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살아있는 모양이라 카나다에 가 있는데 내가 볼 때에 자기가 그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이 자기도 큰데 내가 볼 때는 좀 약하더라고. 사람이 그 깊이가 깊어야 되거든. 깊어야 된다고. 팔아 깊이 팔아 이래야 된다.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이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좀 약해. 그래서 내가 욕을 좀 심하게 했거든. 뭐 대놓고 자기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글로서 내가 적었는데 내가 딴 사람한테 보내는 글을 이제 자기 그걸 적었는데 그 나중에 자기가 그 글을 내가 또 보냈지. 그 아마 내가 그 자기한테 이야기한 것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 심한 욕을 좀 자기가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좀 더 인류애가 좀 더 강해야 된단 말이야. 좀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자기 자신한테 더 나아가야 되고 좀 더 말로 하면은 신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그런 게 이제 좀 약하더라고. 물론 뭐 딴 사람에 비해서는 강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약하더라고. 인류에 대한 그 고통. 예수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게 좀 약해요. 덕이 부족하다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덕이 크지만은 내가 볼 때는 좀 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좀 더 깊이 팔아 들어가라고 내가 욕을 좀 한마디 했지. 그래서 자기가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사이가 그래서 그러는가 뭐 연락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아마 하늘에서 태어날 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들어서겠지. 하여튼 그 친구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김명수 교수는 지금 살아계시지만 김명수 교수 뭐 그분은 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그냥 뭐 요즘 내 와서 뭐 특강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했지만은 그분의 의식은 30, 40대 그 생각 그대로야. 그냥 그 뒤로는 다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무 목사님, 이영 박사님. 그래 내 생각은 오매불망 말이야.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성인화시키는 거. 이 사람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청천만청 구만청이잖아요. 이 길거리를 이래 보면은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거 버리는 사람들 왜 버리나
그걸 버리나 되겠어요. 그 아무데나 말이야 그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 음료수 캔 같은 거 말이야 그냥 이렇게 그 버리면 되겠느냐고. 얼마나 보기 싫어. 딴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사람이 추적게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줍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없지. 그러니까 청소부가 청소 안 하는 그런 환경에 가면은 굉장히 추적이 더러워요.